이제 뭐 저기 배출 기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배출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제3자가 이런 오염 물질에 대해서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검사로 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잘 처리했다고 보여줘야 됩니다. 뭐 모든 사회가 다 똑같죠. 일반 저기 오염 물질 육상 취급하는 데도 똑같죠. 그 부분은 이제 해야 되고요. 뭐야? 설비네. 설비부터요? 아니, 설치부터 나오고 그 다음이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설비가 뭐뭐 있는지 오염 방지 이제 설비는 이제 폐기물, 기름 뭐 이런 게 다 있겠죠. 먼저 폐기물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분뇨, 이제 분뇨하고 그 분뇨 외의 설비로 되어 있다 했죠. 뭐 요건 뭐 거의 필요 없습니다. 뭐 저장해 놨다가 뭐 처리 장치를 고쳐서 나중에 이제 처리하는 이런 것이죠. 특별히 저거 보면 되겠네. 폐기물 오염 물질 폐기물 오염 방지 설비는 그 폐기물 저장 처리하는 설비입니다. 저장 처리입니다. 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분뇨 오염 방지 설비의 설치 기준은 400톤 이상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은 이제 부선도 해당되는데 16명 미만 부선은 저희니까 사실 부선은 뭐 사실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16명입니다. 아까 뭐였죠? 15명 이상은 폐기물 처리 계획서 비치해야 된다겠죠? 15인 이상은 여기는 16명은 설비입니다. 설비. 16명은 설비. 16명은 설비입니다. 그래서 16명입니다. 다 뭐 이거든 저거든 뭐 이거든 안에 이것 해당됩니다. 군함 경찰 선박 16인 선박은 400톤 부선은 16인이 안 되면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저 오른쪽에 대변용 설비 대변소를 설치 아니하는 선박은 면제된다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그 설치 기준에 자세히 가면 안전법에 뭐 이제 설비 기준 대변이나 대변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선박 안전법이 있어요. 선박 안전법. 그러니까 설비 기준에 있어요. 설비. 선박 안전은 이제 선박의 안전에도 있지만 그 편의 시설도 선박 안전법에서 규정해 놨어요. 여기서 뭐 우리가 여기는 없지만 이건 처리 설비 방지 설비고 별도로 검사 받는 거죠. 별도로 검사. 선박 안전법은 선박 안전법에 따른 선박 검사를 받아서 검사 진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항해 구역이나 인원수에 따라서 이거를 면제하는 선박이 있어. 대부분 평소에 다니는 선박 뭐 30분 이내에 안보가는 선박 막 이런 것은 대변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육상에 있으니까 30분 가는데 굳이 배에서 그래서 대변소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선박이 주로 이제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있는 선박에 대해서 이제 저장해서 처리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저장하는 시설이 있는 데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설치 기준. 이제 무엇이 있냐 그러면은 이제 분뇨 처리, 마세 소독, 분뇨 저장 중 하나를 하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배출하는 관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면제인데 시추선 플랫폼 레저 길이 20 미만 선박으로서 일부 배출관을 사용하지 않고 수행수 배출합니다. 이게 없다는 얘기지 이게. 그러면 배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펴야 돼? 우리가 일반 거기에도 이제 수세식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처리 절차를 해야 처리하잖아. 그걸 안 하면 차 불러서 배출해야 돼.
그런 것처럼 이 배출관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질문 없죠? 생수에서는 기름입니다. 아까는 이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군 경찰용 선박, 이에 보호자나 공용 선박 제외인데 아까 폐기물은 있었죠. 폐기물은 군 선박도 해당됩니다. 아까 해당됐죠. 여기는 해당 안 되죠. 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기름은 해당 안 되는데 생활 폐기물은 지키라는 이야기죠. 아무래도 하지 말고. 자, 기름입니다. 기름을 이제 배출이라는 것은 해양에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름오염 방지 설비 또는 폐유 저장된 그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구역하고 하물구역으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니까 문제는 이제 기관구역에서 이제 기름오염 방지 설비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물구역 아닌 것은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하물구역은 사실 간단해요. 하물구역은 뭐 배출관이 있겠죠. 유성 배출 설비, 기름 감시 제어, 뭐 당연히 관이 있겠죠. 근데 뭐 평형수 배출 관 장치, 혼합물 탱크, 그러니까 탱크가 있고 관장치가 있고 배출할 때 감시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출관, 저장, 여곽이 있어야 되고 누유 방지 장치, 선접해서 농도 측정 장치, 뭐 슬러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제 뭐 모르겠어요. 하물구역하고 뭐 구분해서 그 다른 걸 쓸 수 있고 다른 거 쓸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 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충돌, 잡초, 그 밖의 해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기름 유출을 방지하는 선체 구조를 갖춰야 된다라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구체적으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뭐 나왔으니까 뭐 문제 이런 거 안 봐봤죠? 문제 이제 구조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기름을 실었어요. 이렇게 탱크에 이렇게 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야 이거 여기 처음에는 그래서 얘가 야 여기 얹혀가 여기서 뚫리면 어떻게 하냐? 야 뚫리면 여기 있는 기름이 다 나갈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중저 이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게 이렇게 그냥 씌운 거죠. 이게 단일 선체라고 합니다. 단일 구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선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요거는 기름 유출인데 요런 것들은 기름 오염이나 폐기물은 소수의 기름을 배출을 감시한 거고 요 선체 구조는 대량의 기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배 구조를 아예 이제 규제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뚫리면 엄청난 기름이 되잖아요. 충돌해도 엄청난 기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선수다 그러면 여 격부하고 이 앞에 뭐 보이드 스페이스를 둬라 뭐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빼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게 단일 선체. 이 단일 선체에다 기름을 싣는 거고 두 번째가 이중저 구조가 나옵니다. 이중저 선체 구조 이렇게 저가 이중으로 여기 비워놓은 겁니다. 여기 뚫려도 기름이 안 가게끔. 그러니까 요거는 최소 폭이 사람이 들어가려면 75cm입니다. 그래서 맨홀의 최소가 75. 사람 들어가겠죠. 요 정도입니다. 최소 폭이. 그래서 이중저를 그럼 기름 엄청나게 이제 조금 식겠죠. 그죠? 배가 커지겠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중선체. 시험에 안 나올 수 있는데 단일 이중저 밑에만 선체를 전체를 그냥
이중을 하는 겁니다. 저만 이중을 하고 선체 전체 이중. 시험 나와요. 나와요? 이주 그래. 이주도. 아 그래? 와 없어서. 아니, 그래서 이게 이걸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기름을 못 식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충돌해도 뚫려도 괜찮게. 다만 이제 이런 데가 연료를 이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연료. 이게 이제 그 대량 기름 오염 유출 방지에 위해서 선체 구조를 해양 사고 그러니까 급압 해양 사고입니다. 해양 사고. 충돌 자초 급압 해양.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에 뚫리거든 뚫려. 그래서 그때 하는 게 선체 구조를 가로쳐 가지고 하면 선체 구조 나오나? 선체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선체 구조를 강화시킨 거고 이미 선체 구조는 다 강화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어떤 선박이 그런 건 없고 저건 좀 이따 요거 맞추고 저건 보시죠. 자 유해 액체 물질 뭐 요거는 뭐 그 한번 보시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처리 설비 설치하고 오염 방지를 갖춰야 된다. 그냥 그 간단하게 썼습니다. 나머지 다 빼고. 선박평형수 기름 적재 제한. 이제 선박평형수에 사실 기름을 적재를 원래 하면 화물창에 연료 화물창 연료 탱크에 평형수를 이제 적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다만 뭐 이런 게 새로이 건조 불필요한 경우에는 한다. 뭐 이런 원칙적으로는 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400톤이 또 나오죠. 400톤. 400톤은 사실 선수 탱크 및 충돌 격보보다 앞쪽에 설치된 탱크에만 기름을 적재하지 마라. 선수 탱크 앞쪽 격보보다 앞쪽에 설치하지 마라. 앞쪽에 내가 이야기했죠. 오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400톤입니다. 자 이제 기록부입니다. 기록부는 3년입니다. 3년. 단 검사 증서는 대부분 5년이에요. 근데 기록은 다 3년이에요. 3년. 기록은 3년. 네. 기록은 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제 기록부는 사실은 누가 올른다고요? 검사관이 올립니다. 경찰 올려줘. 그러면 서류를 보러 온 거죠. 근데 서류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선박에 있어야 돼요. 선박이. 다만 피해인선 사실 선원이 없잖아요.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다 누가 기록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사업장에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만 사업장에 비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아면 돼요. 선박이 당연히 비치하는데 부선은 피해인선은 여기가 비치한다. 그리고 이제 기록은 보면은 사용량, 운반량, 처리량이죠. 사용량, 운반량, 처리량. 사용 있고 운반한 거. 운반은 화물 유조선 같은 경우죠. 사용량은 연료유 사용량일 거고, 운반량은 운반해서 어디서 얼마를 적재고 얼마를 양해해줬다 이런 양이고, 사용은 얼마 받아서 얼마를 했고, 이제 처리는 이제 잔존물 폐기물을 어디다 배추는 어디다 했고, 배추는 뭐 기준을 어떻게 작동시켰고, 뭐 육상이 좋고 뭐 이런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것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상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선박 오염물질 기록부입니다. 이걸 종합을 해서 그래서 폐기물 처리 기록부, 기름 처리 기록부, 유해물 처리 기록부 이렇게 나눈 하나로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기름, 유해물 세 가지. 아까 그 방사능인가? 그건 아니라겠죠. 저 세 가지. 그래서 폐기물 기록부 보시면 읽어보면 다 합니다. 여기는 뭐 그때 이제 폐기물 처리 이 계획서를 100톤 이상 15인 이상이었죠. 100톤 이상 15인 이상.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처리 기록부나 똑같이. 그죠? 네. 그래서 폐기물 총량 처리량 기록부는 장부. 업자가 처리 대상을 비치한 경우 뭐 그걸로 가름한다. 대신 그 영수증 받아놔야 됩니다. 보면 아실 거예요. 400등만 제일하기는 16인만 제해놨죠.
여기는 뭐 저기 폐기물 운항송 1시간 이내에 항해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 이게 이제 아마 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 화장실 없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1시간 미만이니까 제가 아까 30분이라고 했는데 일정 시간 미만이면 그 설치를 뭐 화장실 이런 거 대변용기 이런 걸 설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있어서 1시간 미만 저런 게 규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기록부는 뭐 이제 유조선인 경우에는 화물이 있기 때문에 화물도 기록해야 되고 이제 선접해수도 기록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관부에서 발생하는 거. 근데 유조선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선접해수만 하기 때문에 톤수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톤수 기준이 약간 달라요. 뭐라고요? 자, 선박에 사용되는 기름을 사용한 제외한 기록부인데 유조선은 기름을 추가하겠죠. 유조선 위의 선박으로서 비치가 제외되는 선박. 유조선 위의 선박인데 유조선 다 비치해야 되는데 유조선 위에 100톤 미만 선박으로 선적 폐수가 생기지 않는 선박. 당연히 폐수가 안 생기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군뭐 경합해서 이게 중요해요. 될 텐데요. 그렇죠? 유조선은 제한이 없는 거죠. 유조선 없죠. 유조선 아닌 것은. 그래서 설비가 유조선은 이런 설비들이 유조선은 보통 50톤 이상부터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얼마인가? 요런 것을 보면 제한이 없다. 기록을 해라. 이런 유조선은 제한이 없습니다. 뭐 특별히 제한된 게 없더라고요. 예. 위에 지문증 뭐 이거 똑같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뭐 소식이니까 뭐 사용량은 이치, 종류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양 배출, 육상 시설을 주는 것, 시작 과목, 종점, 서명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합니다. 오일 레코드북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폐기물 기록, 오일 레코드북 이게 이제 주로 기관실에서 많이 사용, 기관부에 되어 있는 기관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이제 화물과 발라스트 작업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기관실에서 사용하고 이건 이제 그 갑판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오염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죠. 오염관리인 제도 임명을 해야 되죠.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전체적인 이제 처리나 그런 기록 관리를 하는 겁니다. 네. 유해액침 기록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염관리인이 나오죠.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죠. 누군가를 선임해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되죠. 그래서 오염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오염을 관리하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배 선임을 시켜놓게 해놓은 거죠. 그러면 선원 중에서 선박에 승마한 선원 중에서 선박을 보호하고 선박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업무를 임명한다. 이렇게 임명장을 어디다 배에다가 임명 누구를 했다라고 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아마 주로 선장은 안 하지만 일항사 기관장이 주로 합니다. 기관장. 왜 그러냐면 내항에서는 기관장이 교육을 많이 받아요. 천상 기관부에서는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천상 기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유조선은 이제 일항사가 화물 관리를 하지만 주로 기관장을 선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해놔라. 여기는 이거 나옵니다. 이 사람은 기름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추가로 임명해라. 유해액체 물질은 다르니까 추가로. 이때는 이제 요거는 이제 일항사가 주로 하죠. 기관장은 기름, 일항사는 요거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하나만 하면 주로 기관장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관장이 기관부에서 나오거든요. 자, 일시적으로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0일. 대행자가 있어야 되니까 30일입니다. 오염관리는 뭐 요거 합니다. 임명한 데 주요 직무가 오염물질, 대기오염 이송 배출 작업을 지휘 감독한다. 이게 선박 안에 비치를 해라. 비치하라는 이야기는 임명장을 걸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임명장을 걸어놓은 게 많이 있어요. 저기 뭐 이제 이거 오염방지 관리인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명장을 걸어놓습니다. 이 대상이 이제 유조선 150, 그 외 상당히 400. 이 오염방지는 150, 400톤, 150, 400톤. 선수가 좀 자주 나와서 참 헷갈리죠. 오염방지 관리인은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가 너무 작아도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화물선은 대부분 다 400톤이라고 여기서 나왔어요. 그죠? 화물선은 400톤 막 해가지고 뭐 나와요. 근데 유조선은 여기서 유일하게 150톤 이렇게 하는 거죠. 저 해양 관리하에서는 국적지 나유선 포함되고 어쩌고저쩌고 안전선박을 제한다. 당연하겠죠. 요거는 포함시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선박의 상당한 지위를 얻고 있어요. 국적을 취득할 조건으로 그 선체 용선을 한 거죠. 대만 일정 기간 돈 다 갚으면 그 돌려주는 거죠. 명의 이전 해주는 겁니다. 명의 이전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인이 자격, 선박직원법에서 한다. 이건 아까 선박직원, 통신은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선장이 지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받습니다. 이거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받아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5년마다 재교육을 받습니다. 협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요. 비상 이제 저기 그 폐기물 오염 관리 계획서가 있고 막 계획서가 있잖아요. 아까 그것도 계획서 있었죠. 계획서는 15인 이상이죠. 15인 이상. 400톤에 15인 이상. 저 해양 오염 비상 계획서가 있어. 비상 계획서. 여기 비상 계획서 있습니다. 기름, 유해증지. 이게 이제 배출됐을 때 처리하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오염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정해놓은 겁니다. 유관기관 어디고 쫙 정해. 그래서 청장이 허가를 받습니다. 제가 해양 오염 관련해서는 어디라고요? 저기 저 관리국 오염 방지국인가 있다고 했잖아요. 해경에. 그러니까 해양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선내에 비추한다. 변경할 때도 똑같다. 이겁니다. 기름오염 비상계획선 150톤 400. 오염 방지 관리인도 똑같았죠. 오염 방지 관리인. 오염 방지 관리인 이거 관리하겠죠 이거. 그렇죠. 네, 똑같죠. 유해증을 150톤. 150톤 이상 싣고 다니니까 그런 거. 그래서 통합해서 계획서를 주로 받습니다. 그 기름을 수송하거나 유해증을 수송하면 그걸 하나로 해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오염물질 수급자에게 할 수 있는 건조주기는 한번 건조의 시기전에서 뭐 처리 시설이 없죠. 20톤 미만 소형 선박, 수인 선박, 해체 중인 선박 이거 나온 거 모르겠어요. 보시면 이렇게 많네. 8번. 요것으로 이제 대기오염은 시험 문제 본 사람 있어요? 대기오염?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기오염 이렇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바로 잡혀입니다. 바로 추락 통제입니다. 이게 시커먼 연기 나오면 바로 아웃입니다. 뭐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도 첫 시동을 원 할 때 연기를 풍기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엄청나게 풍기고 들어갑니다. 확 해가지고 해가지고 빡빡 해가지고 관안에 있는 걸 다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안 되고 뭐 물질 방지 감축입니다. 이제 대기오염을 배출을 방지라 하면은 감축 이게 방지 감축이 주 목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축하기 위해서 좀 어찌됐든 뭐 안 할 수는 없고 줄이는 거죠. 줄이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는 이제 오염 방해 물질, 질소 N2입니다. N2. 그래서 이 물질을 녹스라고 합니다. NO하면 녹, S하면 녹스라고 해요. 녹스. NO에다가 S 밑에다 하면 녹스, X, 녹스죠. 이거는 이제 배기가스에서 오는 거죠. 여기도 뭐 배기가스. 그래서 배기가스 정화장치예요. 연료에 이제 항함유량. 이것도 하지만 함유량을 아예 낮추는 거죠. 항함유량. 그래서 사람에도 0.01인가? 하여튼 0.05인가? 육상이 좀 더 강해요. 자동차 이런 데가 더 강하게 돼 있어요. 배가 좀 0.05입니다. 네. 그래서 휘발성 물질, 소각 이런 식으로 소각하면 그 연기 나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효율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만 그리고 뭐 계산해라, 뭐 비치해라, 국제오염 방지 증서 발급 대상 선박은 이게 400톤 이상인데 이것도 400톤 국제사회 이게 사회죠. 에너지 효율 적합증은 총 톤수 500톤. 근데 내양산만 하기 때문에 나오려는 모르겠습니다. 적합증. 적합증은 심사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적합한 경우에 증서를 발급하는 거겠죠. 이제 우리 요거는 이제 다 해당되고 연료유 공급, 연료유를 우리가 공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3년 이것도 3년 보관합니다. 3년 보관. 왜냐면 그 항함유랑 그 기준에 적합한 기름을 썼는지 이걸 확인합니다. 배가 한 것이 많죠. 뭘 볼게 또 보관을 합니다. 연료 공급사는 견본도 보관합니다. 견본. 그러면 샘플링을 해요. 샘플링해서 견본도 보관합니다. 24대까지 보관합니다. 배에서. 그런데 이제 연료 보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내양은 6개월. 그래는 1년. 내양은 1년이었는데 내양만 6개월 우리가 우리가 아니죠. 해운대하면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너무 많다 이게. 소모될 때까지 보관한다 해놓고 소모되면 금방 소모되면 버리면 되는데 1년 동안 보관하라고 하니 1년 미만이잖아. 1년 미만이어도 계속 보관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1년 미만일 때는 6개월 해서 줄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 해당되는 규정이고 배출 규제는 똑같은 거죠. 뭐 아까 인명구조니 뭐 이거니 요거 들어있어요. 이거는 똑같은 거죠. 요거 예비 검사를 위해 해당 설정이 시운전할 때라든지 요게 있어요. 탐사 발굴. 있습니다. 오, 아니 이렇게 다 되겠어? 이제 검사 받아야죠. 이제 설비를 설치했으면 검사를 받아야죠. 그래서 검사를 받는 검사 증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선박 안전 검사 주로 이거 선박 검사를 선박 안전법에 따른 선박 검사는 선박 검사 증서고, 해양관리법에 따른 해양 오염 방지 증서죠. 그리고 우리 무선 설비에 대한 무선 검사 증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겠죠? 나머지는 이제 없겠네요. 이렇게 증서예요. 이거는 증서는 몇 년이라고? 5년입니다. 5년. 증서는 5년. 그래서 검사가 종류가 아니면 나올 수도 있어요. 정기, 중간, 임시. 여기는 뭐 비슷하죠. 임시항해 방호 시스템 검사. 방호 시스템 검사는 뭐 딱 들어보면 알죠. 이게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기 검사 뭐 뻔합니다. 최초 주기적으로 증서가 종료됐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설비 설치한 경우죠. 설치해서 받아야 되겠죠. 5년이 만료되면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해양사고 발생 시 이제 선박 소유 자원을 최초 설치한 경우 항해 전에 받아야 된다. 이 세 가지에 받아야 됩니다. 딱 보면은 이제 이거는 쉽게 나옵니다. 중간 검사는 1종, 두 번째, 세 번째 검사예요. 2종은 검사 기준. 그래서 1종은 2 내지 3년의 중간에, 1종은 매년. 검사 항목은 다르겠죠. 그래서 중간 검사는 매년 맞대. 검사 항목이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삼박 안전검사 할 때 한번 그 5분 문제를 풀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박검사는 중간검사는 1년간 하고 일종검사는 중간에 합니다. 보통입니다. 보통 2년째나 3년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중간에 한 번 받는다. 근데 그게 이제 매년 받는 검사하고 같이 별도로 받으면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 한 해를 검사할 때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 받을 때 선박 검사하고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그 제도가 이제 싱크로나이즈도 뭐 검사라고 회박계도 있는데 그거를 그 통합해서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받는 거고, 자, 이런 데 있죠. 내용은 일종검사, 이종검사는 작동시험만 하는 것이니까 매년 하는 거고, 일종검사는 이제 뜯어가지고 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50도 미만 유조선 100톤 이상 유조선은 제 이종검사 제입니다. 이종검사 나올려면 모르겠습니다. 시험은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나 이종검사 검사 기준에 전후 3개월. 그래서 이제 같이 받은 경우는 이걸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같이 받습니다. 넘어갑니다. 오염 방지 증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한 거 없죠? 소유자, 선명, 선박번호, 용도, 항행구역, 오염 방지 설계 종류, 항행. 이거 오염 방지 설계 종류 임시검사. 임시검사를 임시로 하는 거죠, 임시. 뭐? 교체, 개조 수입. 교체, 개조 수입입니다. 교체, 개조 수입. 교체, 개조 수입할 때. 그리고 이 같이 하게 되면 생략하는 거죠. 다른 검사하고 같이 하니까. 생략하는 겁니다. 네. 생략하는 거. 임시 항행검사는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요. 똑같죠. 외국에 갈 때, 뭐 톤수 측정할 때, 뭐 이런 장소로 이용할 때, 뭐 이런 겁니다. 액체 뭐 이렇게. 삼박 안전법하고 비슷하죠. 이제 대기 오염 방지설 예비 검사, 예비 검사 증서가 나오죠. 예비 검사. 제조, 개조, 수리, 정비, 수리라는 경우에 하는 거. 미리 해두는 거죠. 미리. 설비에 대해서 미리 해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리 이 설비에 대해서 해두는 거, 뭐 수입할 때 미리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본 이제 선박에 설치된 이후에 하는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에 대해서 받았으니까 설치할 때는 뭐 면제할 수 있다. 이런 데. 방어. 이거는 뭐 딴 데서 이게 실무에서 딴 데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네. 방어 뭐 페인트 칠을 어떻게 하는 거 안 배웠어요? 그죠?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양시설 구청을 방장 방어를 국제항에 종사하는 400톤 이상 선박이 방어 시스템 선박이 되는 방어를 하고 방어를 임시검사 똑같은 것이. 안보 계속 넘어갔네. 방어도로 봐요? 아니요. 넘어갑니다. 자,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거의 다 돼가는데. 뭐? 이제 뭐 많지?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효율인데, 이것도 뭐 EEXI 효율된 검사,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 검사. 국제 종사 선박에만 해당되는 거죠. 400톤 이상이 설치하기 때문에 400톤 이상 선박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설계수직 계산, 뭐 효율과에 대해서 비치 주로 이게입니다. 이게 계산한 거, 비치 되느냐 뭐 이런 거. 에너지 효율 주수는 1톤 1말, 그다음에 1톤 1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설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출 명하면 속도. 이 속도가 관계 있죠. 네. 자, 증서 5년. 자, 검사 증서 5년 방어 연구, 에너지 효율 연구. 왜 그러냐면 이거는 검주할 때부터 설계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개조하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 연구죠. 이거 방어 연구, 회박 검사 5년. 증서는 똑같아요. 합격할 때까지 뭐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임시 중간 불합격한 경우 뭐 요거는 이제 검사 선박안전법에 가끔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비슷한데 받지 못하면 3개월 연장. 검사 받았는데도 검사를 못 받으면 5개월 범위예요. 그죠? 3개월. 받았는데 비치를 못하면 5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3개월 5개월. 자, 뭐 끝이 없네. 엄청 진짜 이 양이 대단하구나. 자, 뭐 항해 사용하면 안 되죠. 밖에 항해하는 경우는 지하고 뭐 저기 웃으면 안 되죠. 증서가 많네. 오염방면에서 임시항해 증서, 방어 시스템, 에너지 검사 증서가 많습니다. 자, 이건 일반적으로 재판을 사용해라. 증서는 그냥 비치해라. 재검사는 아까 말한 불만이 있으면 내가 검사를 받았는데 불복하는 거죠. 나 다시 해줘. 뭐 오늘 저기 저 혈중 암통도 내 재검사 이러잖아. 재검사 90일 이내. 자, 재검사를 하는 경우는 신청 60일 이내 결과 통과. 30일 범위 내에서는 불가합니다. 여도 90일 합치면 90일 똑같네. 너도 90일 나도 90일. 90일 이내 재검사. 이게 이제 사실 딴 데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게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검사 절차를 받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할 수 없다. 남발을 방지하기 위함. 그래서 일단은 이걸 해도 불만이면 해라. 다시 소송 걸어라 이거. 자, 이거는 뭐이 서식이가 쭉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장입니다. 딱 맞네. 오, 이렇게 거의 아니고 빨리. 자, 부적합 선박. 이거는 뭐 간단하죠. 명령하는 거죠. 판단되면 교체, 개조, 변경, 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결함 생겨도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죠. 행정처분을 하겠죠. 뭐 근당에서 뭐 어디 내가 너 어디 가서 수리하겠다 하면 뭐 일단 거기는 보내줍니다. 그거는 뭐 항상 나오는 그게 좋죠. 할 수 있다. 아래사항에 대한 선박에 대해서 수정 조치, 개조, 비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경우 적합이 않는 이런 큽니다. 항만화 이런 데에서 이건 항만국 통제. 항만국 통제는 그때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항만에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항만에 들어갔을 때 해당 항만국 해당 국가에서 이제 자국선보다는 A국선이 자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A국선이 국제 합약에 맞지 않는지를 보는 거죠. 또 이제 기준에 맞지 않는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선원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서류 먼저 봐요. 그래서 서류가 중요해요. 서류를 이제 처음에 가서는 막 가서 외국선박 막 가서 너 다 내놔 막 했어 안 했어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서류를 보자고 그래. 서류 쫙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상이 생겨. 그때부터 이제 상세 검사에 들어가는. 처음부터 그러진 않고 뭐 그 딴 나라 선박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배에 딱 올라오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녹이 탈탈 쓸고 아주 정비도 안 해놓고 이러고 꽤 더럽고 그러면 이거 봐라. 이런 선박은 문제가 있어. 보면 아주 뭐 그 선원들이 불만도 가득 차 있고 좀 문제가 있게 보이잖아. 우리가 어느 사업장 가면 그러잖아요. 이거 보면 여기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들어가 올라갈 때부터.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이런 느낌이 있다, 뭐 문제가 있다, 뭐 문줄에서 있을 수 있다 그런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런 거 선박에 오면 집중 점검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서류 보고 그 협약 증서에 이제 뭐 좀 입에 돼 있는지 쭉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선박 안전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만국 통제할 수 있는 그 협약이 있어요. 협약 6가지가 있어요. 협약. 뭐 이거는 선박 안전법에 나오는데 뭐 솔라스 안전, 그다음 환경 협약 있죠. 두 번째 직원, 해기면을 따는 사람, 교육 받았는지 뭐 기타 등등 뭐 이거. 그 다음에 톤수, 총 톤수 증서죠. 톤수가 잘 돼 있는지. 일단 뭐죠? 생각 안 나요. 지금은 어디까지 보냐? 이거 나온 김에 그러면 선박 안전 가볼까요? 요것만 하고 가시죠. 선박 안전 제기하고 제기역이 있을까? 한번 찾아봅시다. 자, 217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항만국 통제에 관할 법이 많이 있어요. 해양관리법도 있고 선박직원법도 있고. 근데 총체적으로 그 절차가 명확하게 나온 거 이제 우리가 저기 항만국 통제 거기서도 봤죠. 해상교통안전법에서도 봤어요. 생각나죠? 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항만국 통제 선박안전법에 나오고 그래요. 선박직원법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이제 국제법하고 국내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만국 통제에서 하는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원법, 선박지원 해상안전법, 해양관리법, 항만 ISP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쭉 보면 홀수선은 선박법으로 가는 거죠. 그죠? 여기 보죠. 볼까요? 뭐 이거만 하고 간다겠으니까 갑자기 뭐 여기 너무 아이고 몇 쪽이야? 217쪽 금방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된 거죠. 이 만yor수선은 선박법으로 갑니다. 선박법, 선박법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 법에서. 그리고 충돌예방규칙, 콜레그죠. 해상교통안전법이죠. 해상교통안전법. 상선의 최저 기준은 이거 아에로입니다. 아에로 뭐예요? 근로관계죠. 근로관계. 그래서 선원법으로 합니다. 톤수 측정도 선박법. 인명안전은 선박안전법. 해양안전은 해양환경관리법. 훈련 지침은 이거는 이제 선원법과 선박직원법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선원, 오염, 안전, 선박에 관련된 톤수, 홀수하고 톤수가 이쪽에 있고, 이거는 선원, 이거는 충돌. 이렇게 돼서 국제협약에 이렇게 되죠. 구조, 설비, 운송 방법, 선원에 대한 지식이 협약 입에 되어 있죠. 요게 이제 항만국 통제입니다. 그래서 애국 선박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근데 보통 딴 데 문제는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대상이 아닌 것은 반응 모르겠어요. 5급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나오려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상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을 마쳤습니다.